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식과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명절에 얼굴을 봐도 뭔가 어색하고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연락이 뜸하다고. 예전엔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이제는 혼자 다 해결한다고. 섭섭하다고. 그런데 자식이 먼저 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수가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식을 혼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다가오게 만드는 부모의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64세의 이순자 씨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3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씨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면 이 씨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옆집 민준이는 대기업 갔다더라. 내 사촌은 요즘 집도 샀다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넌 언제 할 거냐? 이 씨는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달랐습니다. 너는 부족하다는 말로 들렸어요. 너는 남들보다 못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알았어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런데 10번, 20번이 쌓이자 아들은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비교당하겠구나. 또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먼저 전화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 씨는 섭섭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비교는 사랑처럼 포장되지만 상처처럼 꽂힙니다. 듣는 사람은 매번 자신이 모자라다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그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요. 부모도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건 싫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지금 아이에게만 집중하세요. 민준이가 어떻게 사는지 말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어? 밥은 잘 먹고 있어?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과 매주 통화를 해요.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누구와 비교한 적이 없대요. 그냥 아들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러면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교는 독입니다. 지금 이 아이,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정남 씨라는 분이 계세요. 딸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 딸이 이직을 했습니다. 박 씨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새 직장이 더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새 직장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도 많고 동료들과도 잘 맞지 않았어요.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힘들다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박 씨는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거기가 더 낫다고 했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지. 딸은 그 순간 입을 닫았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전화했는데 잘못을 지적받았거든요. 그 뒤로 딸은 힘든 일이 생겨도 박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이 돌아올 테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게 맞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로 들려요.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말로 들립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간단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뒤의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만 하세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만 말한대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게 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이 아버지래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이 열리려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는 자식의 마음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62세 최영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국을 좀 싱겁게 끓였어요. 최 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간이 센 걸 좋아하는데 그 말 한마디였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내 음식 솜씨를 지적하셨다고. 나는 며느리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아내한테도 뭐라 하기 어려웠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며느리와 사위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닙니다. 낯선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말에는요. 최 씨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의도와 전달이 달랐던 겁니다. 송나라 유학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며느리, 사위 앞에서는 부족한 점을 말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세요. 국이 담백하니 좋다. 우리 아들이 잘 먹는 걸 보니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엽니다. 기억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는 배우자를 통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며느리 사위가 시댁을 편하게 느낄수록 자식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71세 김순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딸 둘을 키우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딸들 학비를 댔고 당신은 아끼면서 딸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를 키웠는데 나 때문에 이 집이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처음에는 딸들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말을 들을수록 딸들은 어딘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희생하셨으니 내가 뭔가 돌려드려야 하는데 근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어렵고 그 생각 자체가 만남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딸들이 조금씩 발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희생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청구서가 됩니다. 자식은 그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부담을 느껴요. 부담이 쌓이면 그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베풀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진짜 베풀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희생은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자식 앞에서는 이 말만 하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하셨대요. 대신 항상 이렇게만 말씀하신다고 해요.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그러니 자식들이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간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희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에게는 짐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말버릇이 있어요. 바로 과거를 꺼내는 말입니다. 66세 정혜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들이 38이었는데 부자 관계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정 씨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중학교 때 그 일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네가 예전에는 정말 말을 잘 들었는데.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중학교 때 이야기를 왜 꺼내지? 나는 지금 이 사람인데 왜 과거의 내 이야기를 하지? 그게 반복되자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 자체가 피곤해졌습니다. 어차피 가면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잘못한 것들이 다시 나오는 자리가 되니까요. 결국 아들은 연락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식은 지금 이 순간의 사람입니다. 지금의 삶이 있고 지금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과거만 꺼내면 자식은 과거의 내가 아직도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내가 환영받을 때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흘러간 물에 발을 담그려 하지 말라고요. 지금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야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과거는 닫으세요. 자식을 만나면 지금 이야기만 하세요. 요즘 뭐가 즐거워? 요즘 뭐가 힘들어? 요즘 뭐가 먹고 싶어? 지금의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부모의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대화의 자리로 꺼내는 순간 자식은 현재의 문을 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말버릇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라는 말, 며느리, 사위의 부족한 점을 꺼내는 말, 희생을 청구서처럼 내미는 말, 과거를 끄집어내는 말, 이 5가지만 하지 않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바빠서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관계 안에 쌓인 말들이 원인입니다. 그 말들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어때? 보고 싶었어? 그 말 하나가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식과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